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19번 거래의 순서 문제를 문법을 분석을 하겠다. 이 문제의 정답이 BAC지. BAC거든. 그리고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이다. 필출 지문이야. 기말시험이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직접 연계 또는 간접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자, 정답 순서대로 문법은 진행해 나가겠다. 일단 박스에 보면 whether들이 나오지. whether. 여기서 whether at the societal level or in the company는 당연히 부사절이지. 그죠? 이거든 저거든지 간에 이런 부사절이지. 그 다음에 ideas부터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about이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우리가 늘 하는 거다. how는 의문 부사, 주어, 동사 구조지. 근데 동사는 여기에 should be pp라는 수동태잖아.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의문부사 how 다음에 완전한 문장 구조고 how부터 done까지는 간접 의문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잖아. 그럼 실질적인 주절의 주어는 ideas가 주어고 clash라는 단어. 이 단어 잘 챙겨야 된다. 충돌하다라는 단어야. 자동사죠. 그래서 일형식 문장 구조 된다는 거. 다음에 to 부정사로 문장이 출발을 하게 되면 중간에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 to는 so as to라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 in order to. 아마 내 강의를 계속 들었는 학생들은 이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절이 출발하거든. 여기서 make the assumption 하면 가정을 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원래 수능 문법에서 동격절 수능 문법 문제로 띄운다. 알겠니? 잘 챙겨. 자, 가정이라는 추상명사가 있어. 이건 추상명사예요. 그리고 대절과 동격 관계야. 그러면 대선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격 접속사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Others should change to be more like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더 비슷하게 변해야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순서 문제로 들어가니까 BAC로 들어가 B번부터 먼저 본다. B번에 자, enforce 단어 잘 챙겨야 될 단어 맞죠? 강요하다. 그냥 이걸 빼도 강요하다. force도 강요하다잖아. enforce 강요하다죠. view란 단어는 관점이지. 여러분들 관점이라는 단어는 perspective가 관점 원근법 있지. view도 있고 a point of view도 관점이죠. standpoint도 관점이죠. viewpoint도 관점이죠. 알겠어요? 다음에 지금 쭉 가서 either 보면 or 보이잖아. 근데 병렬 구조지. 예전에는 전치사로 출발해서 명사 나오고 예전에는 전치사로 출발해서 명사 나오고 그래서 전치사구끼리 병렬 구조다. 그 다음에 assuming이라는 단어 보이죠. 자, assuming은 여기서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럼 assuming에 대한 동사가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동사 연결되잖아. 그 다음에 assume은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타동사잖아. 그럼 잘 들어봐. assume 대절이잖아. 대절은 접속사지. 동명사지만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는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 대절이 목적어 되는 거라. The dominant person or country has the right rules and the right way니까 삼형식 문장 구조야. 여기서까지가 대절이. 그리고 assuming 동명사에 걸리는 is, 동사 걸리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거를 기억해야 돼. be anathema, 발음 좀 어렵다. anathema 해가지고 be anathema to 하면은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라. anathema가 형용사거든. 싫어하는, 질색어 이런 뜻이거든.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이게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innovating이라는 동명사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전치사 to 조심합니다.
전치사 to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 오지만 부정사 to는 동사가 오잖아. 모양은 똑같지만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A번 단락으로 올라가죠. 자, ask 많이 봤죠? 오형식 동사죠. people이 목적어지. to 부정사가 목적이 보호잖아. ask 목적어 to 부정사. 그 다음에 요 something이라는 대명사가 보이는데 요건 뒤에서 요렇게 꾸미잖아. 형용사가. 맞죠? not consistent with 뭐뭐 일치하지 않는 뜻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때 대어는 앞에 있는 people을 가리키는 소유격이다 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when절부터 여기까지 when절이야.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돼요. 주절.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명령문이야. 요거 명령문이지. 명령문. 물어봐라란 사형식 동사 명령문이야. 그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겨야 됐지.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 유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간접 목적어 나왔잖아. 이해가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whether절이야. 이게 직접 목적어라고. ask yourself whether 주어 동사절이야. whether 됐으면 안 돼. whether이야. 이게 됐으면 안 된다고. You should be rethinking your assumptions about. 자, abou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what절이야. what절. work가 일형식 자동사잖아. 그럼 what은 당연히 주어 역할하지. 이해가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런 뜻이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다음에 is considered, be consider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그리고 쭉 가서 whenever 이거는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달랑 내려갑니다. 자 여기도 오면 is considered잖아. consider이 원래 5형식 문장이었어. 수동태된 be, pp, consider도 되죠. 그 뒤에 남아있는 게 형용사라면 이거는 원래 목적 보호에서 남아있는 게 수동태가 되면서 consider도 뒤에 따라온 거야. 형용사 5형식이 수동태가 바뀌면 2형식이 되거든. 알겠죠? 그 다음 쭉 가서 그 다음에 one solution 나옵니다. 이게 주어죠. might be가 동사잖아. 자, to 부정사가 뭐가 돼? 보호가 되지, 보호.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밑줄 끊으면 문법적으로 맞다. 보호가 되는 부정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but 다음에 other methods도 주어가 되고 are이 동사잖아. 그 다음 to 부정사가 또 보호되는데 여기서는 to 부정사 사이에 들어가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부사밖에 못 들어가. 됐죠? 그러면서 ask는 다시 5형식 타동사를 취하고 everyone이 목적어고 to express가 목적어 보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ask 목적 to 부정사. 자주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in turn 하는 수거는 차례대로, 차례차례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sk 있죠. 이 ask는 이 병렬이 병렬. 이렇게 병렬이죠. 오케이? 다음에 or 다음에 table도 동사입니다. table은 상정하다. 아이디어를 상정한다는 뜻으로 ask, table 세 개 다 병렬 동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omeone else's, on someone else's behalf. 원래 on one's behalf가 뭐뭐를 대신하라는 뜻이거든.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끝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면 문법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넘어가는 거야. 해석하러 가자. 아그들아, 해석을 한번 해보자. 박스에서 다른 문화들이 만날 때 사회적인 그런 단계에서든 또는 회사에서든 간에 how부터 여기 done까지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종종 충돌한다는 거죠. 왜? 문화가 다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더 비슷하게 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그대로 있고 남들이 바뀌어야 돼.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지. 문제점이지 이게. 그 다음 B번에
우리가 we are in power,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강요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either A or B잖아. 뭐로서? 한 조직 안에서 보스로서 또는 한 국가 안에서 지배적인 문화로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우리는 강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올바른 규칙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혁신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혁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 되려면 완벽한 보수가 깨어져야 되거든. 어느 정도 보수가 유지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보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죠? 진보와 보수가 융합돼야 돼. 올바른 혁신은. 그죠? 자, self-satisfied people이잖아.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좋은 혁신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혁신할 생각이 없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그렇죠? 자아도취형이 되겠지.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A번 갑니다. 그래서 when you ask people to do something,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청할 때, 그 뭔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할 때, 여기서 주절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예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free flowing talk. 자유로운 대화는 보통은 뭐로 여겨진다? 좋은 회의의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냥 대화에 끼어든다는 거죠. 대화에 끼어들어. 이거는 자유로운 대화의 방식에서 가능한 얘기지. 그 다음 C번이잖아. 그러나 했지. 여기서 이제 반대로 반박하는 거지. 일부 문화에서는, 몇몇 문화에서는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질 때마다 끼어드는 거예요. 대화에서. 이것은 무례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may not speak up. 스피크업이 발언하다니까 발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이따구로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그 조직은 혁신이 안 되는 거야. 하나의 해결 방법은 to strengthen, 강화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들의 집단의 스킬을 강화하는 것일지도 몰라.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은 뭐냐? 이게 좋은 방법이지. 가끔씩은 모든 사람이 차례대로 의견을 표현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회의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니까 상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 글은 다시 정리해보면은 도입부분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는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거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생각이 부딪히고 충돌하면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더 비슷하게 변해야 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부터 여섯 번째 문장까지가 자기만족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은 좋은 혁신가가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무리 일곱 번째 문장부터 열 번째 문장까지는 가정의 재고에 대한 예시인데, 첫 번째로 자유로운 대화는 일반적으로 좋은 회의 특징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무례하고 강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언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가끔 모든 사람에게 차례대로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요청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아이디어를 상정하도록 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하는 글이죠. 됐죠? 그래서 순서는
BAC가 됩니다. BAC. BAC. 자, 이 지문은 어휘 문제 한번 생각해봐. 변형 문제. 그 다음 빈칸 문제 한번 생각해보고 문장 삽입 생각해보라고. 문장 삽입. 그리고 빈칸하고 문장 삽입이 가장 좋은 자리가 이 단락입니다. A번 단락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 A번 단락은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안 했을 때 A번 단락을 확실하게 잡아둬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빈칸도 나올 수 있고 이 문장을 빼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어휘를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충돌하다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강화시키다는 단어 있지.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고 몇몇 단어만 딱 뽑으면 어휘 문제가 충분히 되죠. 아까 뭐 예를 들어 가정한다는 단어 있었죠. 요 단어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단어 이 단어 이런 단어 전부 어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독해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 20번으로 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3들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0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미리 내가 정리를 해놨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노란색 형광펜 칠하는 부분은 서술형과 빈칸이 가능한 부분이다.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A, B, C의 형광펜 노란색 부분은 문장 삽입자이기 때문에 잘 한번 챙겨봐서 시험에 나온다면 기말 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에 나온다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자,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 extending은 현재 분사야. 텐트클이 촉수거든. 촉수를 뻗는 어떤 기한 외계 생명체처럼 여기서 extending 앞에 있는 어떤 기한 외계 생명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지. 그리고 each 뉴런, each 단수명사 단수동사죠. 그 다음에 simultaneously 부사가 be connected to는 뭐뭐에 연결되다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부사가 connected라는 이 pp를 수식하거든.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죠? upto는 뭐뭐까지고 그 다음에 other 앞에 더가 붙으면 정해진 건데 여기서는 other 뉴런스 해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그 뉴런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더가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 박스에서 중요한 문장이지. 내가 서술형 빈칸이라고 말했잖아. 이랬을 때 강조구문인데 이 부분은 determine이 무엇을 결정하다란 타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강조된 부분이야. 이럴 때는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빼고 바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정상적 문장이 원래 나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determine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뒤에 불확실한 내용을 쓸 때는 whether 쓰거든. whether는 if를 쓸 수 있어. 근데 that은 안 되지. 이건 안 되죠. 그래서 whether or not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 coming인은 들어오는 즉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뜻이니까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하기 때문에 역시 현재 분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답 순서는 BCA이기 때문에 B번부터 내려가서 보면은 왼부터 쭉 가서 포인트까지가 시간 부사절이야. 그 reach는 타동사죠. tipping 포인트가 목적어지.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죠. The neuron fires. 뉴런이 발화한다. 이 fire이 발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주절 나오고 나는데 코마 다음에 ing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죠. 내신에서도 그렇고 모의평가, 모의고사, 수능까지 현재 분사야. 주절 뒤에 아닌 현재 분사고 그 다음 줄 end 다음에 setting off. set off는 일으키다거든. chain reaction은 연쇄 반응이다. 연쇄 반응. 그래서 이것도 현재 분사로서 이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사 a bit like, is a bit like는 다소 비슷하다는 표현이야. 이때 like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s은 대명사 가리키는 거 잘 봐야 되지. is은 앞에 있는 each 유런을 가리키지. 각각의 유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be connected to, 아까 위에 나왔지. 뭐뭐 연결되다 표현이잖아. to 뒤에 목적 없지. 그럼 all the other neurons, 모든 나머지 다른 뉴런, 이때 들어가 있죠. 모든 나머지 다른 뉴런들은 이 선행사되니까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면 돼. 다음에 C번에 like가 전치사니까 spreading은 동명사죠. spread는 퍼뜨리다죠. rumor 소문이야. spreading의 동명사에 있는 동사의 목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some of your neighboring neurons are
자, 동사의 병렬이야. 첫 번째 R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서 and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삽입돼 있고, 좋은 친구들처럼 want, 두 번째 동사지. 근데 want는 투부정사가 목적어 받잖아. 그리고 help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원래 투부정사인데 투가 생략될 수 있고 동사 원형으로 나와서 help라는 타동사의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알았죠? wanted to help spread. 그 다음 other 유는 여기 더가 없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tell도 5형식 동사로 4형식 5형식 다 쓰거든. tell. 그 다음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의 부호죠. 됐죠? 그 다음에 A번 갑니다. A번에 더 뉴로에 나오고 뒤에 있죠. 자, 이것도 대명사의 소유격도 대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대명사의 목적격, 제기대명사 이런 거는 수능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때 it는 뉴런을 가리키는 소유격이고 그 다음 여기에 it도 뉴런을 가리키는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eitherly or be는 상관 접속사지. 투부정사, 투부정사끼리 병렬이지. to spread. be 앞에 to가 생략됐죠. to be silent. 그 다음에 so that은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따라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뒤에는 보통 이거 뒤에는 원인이 나와요.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쭉 나오죠. 이게 원인이거든. 그 뉴런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have become strengthened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자, by 다음에 firing 바로 하다라는 단어가 동명사잖아. 동명사인데 repeated이란 부사가 동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repeated 반복적으로 together 함께 발화함으로서는 말은 상호 발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상호 발화를 통해서 이런 뜻이라고. 됐죠?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깔끔하게 끝냈다는 거. 좀 미리 적어놓으니까 설명하기 좀 편하죠? 방법을 약간 개선해 봐서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봐. 어쨌든 내가 형광펜 칠했는 부분은 서술형 빈칸하고 또 문장 삽입자료 괜찮기 때문에 잘 챙겨서 공부하기 바라고 문법을 잘 챙겨. 문법을 꼭 내가 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수능에서 문법 무조건 맞추고 독해할 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자, 우린 독해로 넘어가 보자. 너 오늘 해석 잘해라. 사랑하는 나의 고3들아 20번 해석을 하기 전에 내가 문법 설명할 때 미리 말했지만 문장 삽입이 3개가 있고 박스 안에서 강조문 겸 빈칸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고 서술형이지.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뉴런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 돼. 뉴런은 동물에서 신경을 구성하여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야. 이 신호 전달은 뉴런 안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뉴런에는 일반적으로 시냅스를 통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정도 어떤 개념은 좀 잡아두면 좋겠죠. 자, 본문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순서 문제는 뭐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자, 박스에 보면 텐트클이 촉수잖아. 촉수를 뻗는 어떤 기이한 이상한 외계 생명체처럼 각각의 뉴런은 thousands of other neurons 수천 개까지의 다른 수천 개까지죠. 까지의 다른 뉴런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천 개까지의 다른 뉴런에 연결되어 있어. 한두 개 가지고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강조구문이라고 그랬죠. 강조구문인데 주어 강조했으니까 얘를 빼고 해석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정보 활동의 결합. 다시 말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결합된 정보 활동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느냐? 이걸 결정하죠.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 됐지?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A니까 B번부터 가자. When some of this activity죠. 자, 이런 활동들의 합이잖아. 아까 위에서 들어오고 있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보 활동의 합이니까 이런 활동의 합이 급변점이지. 급변점은 밑에 각주에 있지만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이야.
여기에 딱 도달할 때 뉴런이 발화를 한다고 이게. 발화를 해서 좀 분사죠. discharging, 방출하는 거야. A small chemical electrical signal. 작은 화학적인 전기 신호를 방출해요. 그리고 그것의 연결 부위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 됐죠? 사실상 각각의 유로는 다소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비슷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각각의 유로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유론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다른 유론들의 결합된 그 활동을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다소 비슷하다는 거지. 그 다음 C번에 그것은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뉴런들의 일부는 excitatory, 흥분성의 도발적이냐. 막 성불을 잘해. 그래서 like a good friend, 좋은 친구들처럼 want to help spread the word. 그 소문, 그 소문, the rumor를 퍼뜨리는 걸 도와주길 원한다고. 잘 떠들지, 그는. 반면에 other 뉴런스, 다른 뉴런들은 inhibitory니까 억제적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고 to shut up 이제 조용히 있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도 있고 또 소문을 또 가만히 입 다물어주는 친구도 있고 그죠? 그 다음 A번 갑니다. 그리고 그 유론이죠. 그 유론이 자 여기서 C 다음에 A가 오는 이유는 그러한 대화라 이게 핵심이야. 그지? 그 유론의 다른 이웃들 또는 멀리 있는 우리가 펜팔카죠. 페리거든. 친구거든. 멀리 있는 그런 친구와 그런 대화를 가질 때마다죠. 그 C번 같은 대화를 가질 때마다 그 뉴런은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 어떤 메시지냐면 either A or B야. 부정사가 두 개인데 둘 다 이걸 꾸며준다고 보면 되는 기라 이렇게. 그 소문을 퍼뜨리려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고 아니면은 to be silent가 되겠지. 침묵하라는 메시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그 유론이. 따라서 그 소문이 다시 come round지. 돌아올 때 그 유론은 더 많은 확실함을 가지고서 응답을 한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뉴런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반복적으로 상호 발화를 통해서 즉 함께 발화함으로써 상호 발화를 통해서 강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것은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반복적으로 함께 발화함으로써 이 말은 반복적인 상호 발화를 통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뉴런 간의 정보 결합 활동이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 뉴런의 연결 방식을 말하는데 뉴런은 수천 개까지 다른 뉴런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BC의 순서로 봤을 때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즉 B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뉴런의 활성화.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활동의 합이 일정한 점에 딱 도달하면 뉴런이 활성화돼. 급변점에 도달하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작은 화학적 전기 신호를 방출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단 말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아홉 번째 문장까지는 뉴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뉴런은 이웃 뉴런과 상호작용하여서 정보를 기억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해서 미래에도 확실하게 반응하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마무리를 하고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파이팅! 이번에는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2번 지문 문장 삽입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1부는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보라색 형광펜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빈칸 자리다. 빈칸 자리. 잘 외워주고 지금 그린 색깔로 해놨는 부분은 어휘라고 표시해놨으니까 잘 챙겨라. 빨간색은 문법적인 부분이고 자 박스에서는 is born 할 때 bear이라는 이 단어가 떠맡다, 감당하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is born 여기서는 collectively가
공동으로 하는 뜻이야. 공동으로 떠맡는다. 알겠어요? 공동으로 떠맡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e treated as는 뭐뭐로 여겨지다, 간주되다라고 해석한다. 물론 be regarded as 같은 표현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need to 부정사, 뭐 할 필요가 있다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데 have to 부정사 똑같아. 3인칭이니까 has to인데 이거는 명령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걸 명령문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 뒤에 나오는 OR이 있지. 이 OR은 그렇지 않으면이야. 또는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to replace 대체하다라는 동사의 부정사가 앞에 있는 아이들을 꾸미거든. 그 다음에 who는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sappear은 자동사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동사는 be 플러스 pp형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appear, disappear 다 같이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동사로서. 그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얘기를 하죠. think of A as B 같은 건 regard A as B. 그 다음 count A as B. 그 다음에 view A as B. consider A as B. look upon A as B. 이런 표현들이죠. 그 다음 도우저는 선행사고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자녀가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who do 할 때 요 do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거든.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대동사는 잘 봐야 된다 시험에서. 그리고 여기 뭐 a society of varied ages인데 이 부분이 지금 선행사로 잡히거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 다음 to 부정사 나오지.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은 해석할 때는 이 to 부정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들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 또 살게 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부정사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available은 어휘 문제를 잡아놨지만 to 부정사 있죠. to sport 부양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부양하기 위해서 to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그 다음에 박스는 어차피 4번에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ssume다는 이것도 조심해요. 떠맞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챙겨주고, by 다음에 giving은 동명사 됩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을 줌으로써라는 뜻이야. 그리고 팩은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은 가격이나 임금 등의 수준을 정하다. be packed to 하면 뭐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뜻. be packed to 뭐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정도로 정리해버리면 문법은 간단하게 돼. 그래서 이 지문이 문법이 나온다는 건 좀 어색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가 빈카이라든가 낱말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홍색 형광펜 자리 있지. 이게 순서 문제야. 이 자리를 A로 하고 이 자리를 B로 하고 이 자리를 C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서 문제로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어휘라든가 글의 순서라든가 이 보라색 부분 빈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자,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일단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스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해석을 해놓고 시작하지. 미국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그 비용이 있지. 그 비용이 is borne correctly through system of public education. 공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collectively 공동으로 떠맡아진다. 떠맡다거든. 떠맡는다. 떠맡아진다. 공동으로 떠맡지만 공동으로 떠맡아지지만 이런 뜻이죠. 배열이 떠맡다니까 떠맡아지지만 수동이잖아. B 플러스 BP니까.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떠맡아지지만 교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키우는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은 뭐로 간주되노? 그 부모들의 사적인 비용으로 키워야 돼. 이거 사적인 비용. 알겠어요? 사적인 비용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는, 사망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녀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 사회는 길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즉 이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길러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회는 어떻게 되나? 사라지겠지. Over a couple of generation. a couple은 둘 또는 셋이니까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think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이지. 아이들의 생산을 뭐로 생각을 하노? 긍정적인 외부 효과. 자, 이거 암기하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여긴다 생각한답니다. 그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Those who do not have children, 자,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benefit from 뭐로부터 이익을 얻어 혜택을 받아 자녀를 키우는 노동력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A란 가정에 자녀가 없어. 근데 B란 가정에 자녀가 2명이나 3명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B란 가정에서는 열심히 애를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 사회에 일꾼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그 일부를 떼가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 그 세금으로서 이제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고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주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사회 봉사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잖아.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서 그 혜택을 받게 되겠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야. 누린다, 즐긴다죠. A society of varied ages. 다양한 나이의 사회,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를 누린다는 거야. In which to live as they grow older.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성인들까지 쭉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다양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지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영독이 있죠. 1강에 5번 지문이 있어요.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이 지문과 연계를 반드시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거든. To support them in their retirement. 그들의 은퇴 속에서만은 그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Should all then 그렇다면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경제적 비용을 공유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비용을 공유해야 되네, 모두가. 4번이 답이거든. 4번에 보면 위에 박스에 미국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그 비용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또 맡아지고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이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은
부모들이 사적 비용으로 여겨진다, 간주되어진다 이런 말 나왔거든.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In about half of the world state, however, 그러나가 나오죠. 세계 국가들의 대략 절반 국가에서는 전체 사회가 떠맡아 그 자녀를 키우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아 뭐함으로써 떠맡느냐 하면 by giving, 줌으로써 떠맡는 기라. 직접적인 보조금을 누구한테 줘? 자녀가 있는 가정에다가 직접적 보조금을 줌으로써 자녀를 키우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는다고. 전체 사회가.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조금들은이죠. 연결되죠. 이러한 보조금들은 종종 정해진다. are pegged to 뭐에 따라서 정해지느냐? median income of workers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근로자의 중위소득, 중간 계층의 그런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부는 줄 수도 있어. 그 나라의 중위소득의 10%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2명의 자녀가 있는 어떤 가정이라도 모든 가정에 그 나라의 중위의 소득의 10%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의 분담이 되는 것인데 도입 부분은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야.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서의 자녀 생산이거든. 다시 말하면 자녀 생산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 양육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에 걸쳐가지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비용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답변이 나오는데 모두가 자녀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지. 미국에서는 공교육 비용을 제외한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비용은 부모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된다가 박스에 나왔죠. 그게 4번의 답이었잖아.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7번째 문장에서 또 다른 답변이 뭐냐면 전 세계 약 절반의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자녀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의 책임의 일부를 떠맡는다는 걸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22번의 독해 내용을 정리를 끝낸다.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3번 문장 요약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이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기말 6, 9, 수능까지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나온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빈칸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 있지. 빈칸. 그 다음 내가 어법 설명 지금 할 거고 제목 문제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주제 가능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줄에는 뭐 별거 없어. 그냥 be capable of ing 뭐 말 수 있다. be capable of 명사 해가지고 뭐 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it is clear how절이 나오지. 이시 가주어다. 가주어. how절이 간접 의문문으로서 진주어거든. 이때 how가 의문 부사잖아. 근데 first를 하는 단어가 다방면적인 이란 형용사란 말이야. 이 형용사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온 거죠. 근데 이 first 위치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how는 어떻게 또는 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how first 얼마나 다방면적인지 알겠나?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위치를 잘 봐놔요. 요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을 먹으면 서술형도 가능할 수 있죠. 맘 먹으면 서술형 가능할 수 있잖아. 서술형. 그죠? 짧은 서술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in a series of experiment 부사구로 빠지고 monkeys부터 쭉 나오죠.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주절이고 콤마 찍고 one of which이지. 이때 which의 선행사가 two visual object야. 두 개의 시각적 물체들, 물건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풀었으면 and one of them이죠. 두 개의 시각적 물체, 물건들 이 them이니까 풀어서도 되고 줄이면 and하고 them을 줄여버리면 which가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 다음 수동태, 보상받고 하나는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절 안에서 run to 부정사, run은 to 부정사를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note란 단어가 언급하다라는 타동사고, 여기 부사구도 같죠, 부사구. 그 note의 목적절이 대절이야. 대절에서 each time부터 object까지가 부사절이야. 그리고 the monkeys부터 주절이 시작되거든.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이야.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 일이, 그 과업이, 그 과제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두 개의 완전히 새로운 물체들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될 때마다 먼키는 약간 더 빠르게 배웠다는 뜻이야. 부사는 부사꿈이고 부사는 동사꿈이죠. 그죠? 자, 완전히란 부사가 새로운 형용사꿈이지.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놓쳤지만 잘 봐요. 이제는 rewarded가 빠졌죠. 대동사 기능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continue란 단어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와요. 가속화하다, 속도를 막 내는 거지. continue는 동명사도 목적이 될 수 있잖아. 뜻이 똑같아. continue to 부정사, continue 동명사 둘 다 같다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을 임팩트 하면 여기서부터 their performance부터 쭉 가서 새로운 물체의 세트 여기까지가 지금 주절이거든. 그죠? 그 다음 콤마 다음 until eventually가 그리고 결국 그리고 마침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석할 때 잘해. almost 부사, perfectly 부사꿈이죠. onward는 부사로 계속이란 뜻이야. 그 다음 argue 대절, argue 주장하다 대절이죠. repeated는 ed가부터 반복되는 쌍들이고, learn은 how to learn을 수식하잖아. 그죠? how to learn은 목적으로 가잖아. 배우는 방법을 배웠다.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알게 되다 보면 돼.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it seems 대구문에서 it은 가주어, seem은 일형식 동사, 대절이 진주어인데 대시 접속사. 그 다음에 이게 abstract 형용사죠. 형용사는 th 아니지 뒤에서 꾸미잖아. 그리고 was rewarded, the other, one the other이지. was not 다음에 rewarded 또 생략되겠죠. 이런 거. by 다음에 ing, 함으로써, 일반화 시킴으로써의 말이겠지. 그 다음에 ever faster, ever 다음 비교급이죠. 한층 더 빠르게 하라는 뜻이고. tested는 pp자리입니다. 동사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동사가.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된 인간 아동들은 보여주었다.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분사, 하나는 동사죠. 이런 것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보면 show 타동사 대절, 대치 접속사 이 대절이 목적어절이잖아. 그 안에서 다시 프라이미츠부터 컨텍스트까지가 주절이거든. 주절. 그리고 콤마 찍고 위치 나오잖아. 이때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니까 이 주절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and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have는 자동사잖아.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expose A to B, exposure 명사가 되면 뒤에 to가 온다는 거. exposure to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마무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독해가 너무 좋은 독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야, 장희수, 너 오늘 해석 잘해야 돼. 아그들아, 23번 해석을 해보자. 첫 줄에 영장류는 정교한 형태의 추론을 할 수 있다. 자연적 환경에서. 영장류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정교한 형태의 추론을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먹이 또는 사회의 위계 속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is in danger, 위험한 경우에 있을 때, 위태로운 경우에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it is unclear,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는 거지. 진주어네. 그들의 관계형 추론이 얼마나 다방면적일지는 불분명하다는 거죠. 관계형 추론이 얼마나 다방면적일지는. 그러면서 뒤에 1940년대에 나오고 프라이머탈로지스트, 영장류학자인 이 사람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대요. 1년의 실험에서 먼키는 두 개의 시각적인 물체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배웠대. 그리고 그 두 개 중 하나는 보상을 받고 나머지 하나는 또 하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하롤은 with surprise 놀라워하면서 언급했어. 대절에서 그 과제가 두 개의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물체들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이 될 때마다 원숭이들은 약간 더 빠르게 배웠다고 놀라워하면서 언급했다는 거지. 사실 그들의 과제 수행은 계속 속도가 빨라졌어. 가속화되었다는 이야기죠. Over hundreds of new object set니까 수백 개의 새로운 물체 셋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더 빨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멍키들은 거의 완벽하게 계속 두 번째 시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 시도부터. 하롤은 주장했지. 반복적인 물체 이상을 거치는 그 동안에 멍키는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 다음 가조진조 문장이죠. 멍키들이 각 쌍에서 두 개의 자극들 사이에 그런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뭔가를 배운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 번 더. 원숭이들이 각 쌍에서 두 개의 자극들 사이에 관계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뭔가를 배운 것처럼 보인다. 즉, 만약에 하나가 보상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렇겠지. 이러한 지식을 새로운 쌍에 일반화시킴으로써 또는 일반화함으로써 그들은 ever faster 한층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게 적용시키니까. 그래서 캄프로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된 인간 아동들도 보여주었다. 똑같은 능력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럼 밑에 문장 요약 보면 하루의 실험은 보여주었는데 인간처럼 영장류들이 뭐 할 수 있다? 다른 맥락 속에서 추상적인 관계형 추론을 자기들이 적용할 수 있죠. 왜? 점점 더 빠르게 배워나가니까. 그 밑에 보기 보면 어플라이가 적용하다지. 뭐 받아들인다, 습득한다도 가능하긴 가능해요. 설명한다 말한다 그거와 틀리죠. 그럼 2번, 3번이 가능하다 보고 B번은 이제 브리프냐 인크리스냐인데 이거는 앞문장이죠. 여기서 이까지 앞문장을 가리키죠. 여기까지. 그것은 일어난다. 더 빨리 일어나요. 뭘 가지고서?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이지. 증가된 노출이지. 짧은 애 아니죠. 그럼 증가되니까 결국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얘들이 몰라. 멍키들이.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거를 가지고 요런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득이 보상받고 다른 관계에서 다른 걸 선택하면 보상을 못 받는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머리가 열리가는 거야.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지, 이게. 알겠습니까? 관계형 추론 능력, 추상적인 거. 아주 재밌는 지문이죠. 이와 비슷한 지문이 과거에 모의평가에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전체 요약하면 도입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영장류의 추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정교한 형태의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관계형 추론을 얼마나 다방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랬지.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까지는 원숭이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숭이는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물질을 구별한다는 거야. 즉 새로운 물질 셋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더 빨리 구별하더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곱 번째 문장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문장의 실험 결과가 뭐냐면 원숭이는 한 상에서 배운 관계형 추론 지식을 새로운 상에 일반화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부연 설명이 인간에게 이걸 적용해보니까 인간 어린아이들도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는데 관계형 추론, relational reasoning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인지하거나 둘 이상의 개념이나 상황이 갖고 있는 외적인 혹은 내재해 있는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을 말해. 그래서 언어라든가 수학이나 유추 등 논리적 사고 같은 고등 인지 능력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해. 관계적 추론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영장류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 질문은 여러 번 복습해서 여러분으로 만들어서 시험 준비를 꼭 해라고. 나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자, 열심히 복습하세요. 오늘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4번에서 25번 지문의 문법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형광펜 했는 부분은 서술형이야. 서술형. 이 부분도 서술형. 잘 한번 생각해봐. 시험을 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빈칸으로서도 가능하다. 첫 줄에 보면 propose라는 단어 있지. 타동사지. 대시 접속사야. 뒤에 문장 완전하지. 그 다음에 부사라는 단어는 동사를 꾸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벤트 다음에 experience 경험하다란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이벤트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어.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첫 줄에 propose 대절에 대시 접속사, and 다음에 대시 접속사, 접속사의 병렬이거든. 이 두 번째 접속사 이런 부분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e clustered, 클러스를 결집시키다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형태야. 그 다음 organized, ppg 체계화된, 구조화된, 조직화된 뜻이라고. 그 다음 call은 오형식 동사인데 보통 목적어 빠져나가. 지금 스키머트 하는 게 목적격 보호거든. 이게 복수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 빠져나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organized mental structures가 선행사가 돼.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지금 생략된 구조.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인데 위에 내가 적어놨어. be used to 동사원형은 동사하기 위해 이용되다고. be used to ing. 발음도 달라.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동사한테 익숙하다지. 그래서 are used to help야. 도와주기 위해서 이용되다. help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to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목적의 보호소였어. 그 다음에 이 form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라는 help 연결되는 목적 보호의 병렬이야. form하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 관계대명사 있지. 전치사 다음에 위치 그 다음 to 부정사는 내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다는 거 잘 챙겨주고, 이때 이 위치의 선행사가 framework야. 틀이거든. 이게 선행사라고. 그러면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석할 때 꾸미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이 위치를 빼고 해석하면 돼. to remember them. them은 새로운 경험들이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하고 해석할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서술형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be used to 동사원형, help 목적어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 플러스 to 부정사. 이 구조 때문에 서술형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대선 접속사지. 물론 이 자리에 what은 절대 안 되죠. what은 뒤에 문장에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주기 하나 빠져야 된다고.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지. It is relatively difficult. 이시 가주어다. difficult가 형용사 보호,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죠. 그 다음 for 의미상조 to 부정사. 진주어인데 진주어인 to 부정사의 의미상조가 for가 있어. 그리고 and 다음에 remember. 진주어의 병렬이야. 부정사가 두 개일 때는 앞에 to는 써주고 뒤에는 뺀다는 거. 병렬 패턴에서. 그 다음 information and event가 대세 선행사가 되는 거지. Do not fit our current schema. 그래서
우리의 현재 스키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와 사건들을 이런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do not fit our current schema가 빈칸 문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강의했는 하나, 둘, 셋, 넷, 요 서술형 2개 하고 요 빈칸,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독해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잘 챙기기 바란다. 그 다음 해석할 때는 내용 정리를 다시 정확하게 해줄 거야. 원 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오죠. 이때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모의고사 문법에서 나왔죠.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무조건 정답이다. 보호가 되는 거지. 그리고 to learn and to recall에서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인데 뒤에 to는 내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야? 이때 learn은 배우다도 있지만 외우다도 있거든. 외워서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음에 by 다음에 ing 동명사 오는데 형용사 또는 형용사의 비유급을 동명사 만들면 being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by being shorter and omitting인데 being과 omitting은 병렬 동명사이다. by에 연결되는 병렬 형태의 동명사고 omit는 빼다 생략하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give가 사행식 동사에서 수동태가 되면 be given 다음에 to a second student야. 이때 to에 남아나는 to의 뒤에 남는 이 a second student가 원래 간접 목적어라고 이게. 그럼 직접 목적 앞으로 튕겨 나왔죠. 자, 그리고 to learn and to recall. 이것도 위에서 했는 요거하고 똑같죠. to learn and to recall. 뭐 하기 위해서. 외워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원래 수능에서 내가 예상 문법이 동격 접속사라 그래서 the result 결과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이 동격 관계일 때 대선 동격 접속사. 물론 뒤에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야. be dropped.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were dropped out of 뭐뭐로부터 빠졌다는 뜻이 된다고 해석할 때. 그 다음 were added to 부정사 나오는데 apparently 겉보기에라는 뜻이지. 자, 수동태가 됐고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부사 겉으로 보기에 to 부정사 make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목적보호가 형용사 비교급이죠. more coherent and comprehensible.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보호. 비교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make 목적어 목적보호 형용사 된다. 부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was repeated 비동사 플러스 pp 반복되었다 수동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강조하는 거 much지. short에 대한 비교급을 강조하는데 even, still, far, by far, a lot, much 챙기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 형태가 되는 거 be closer to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내려가서 the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끼치는 영향이죠. 주제 제목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정확히 기억해놔. 그 다음에 solve에서는 뭐뭐로서 역할하다는 표현이고 여기 be similar to가 정답이고 틀렸어요. counter이 be similar to. 다 with a story progressively. 자 보세요. progressively라는 데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거든. 이 changing은 ing를 꾸밉니다. 부사는 분사를 꾸미거든. with 목적 ing죠. with 목적 ing. as는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가 되죠. 그리고 it은 앞에 나오는 the story를 가리킨다. 그리고 to return to metaphor 쭉 나오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자 잠시 동안 비유 언유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뭐뭐 하자면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부드럽다 해석 자체가.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해봤어. 하단 부분은 별로 중요한 문법이 적은데 위에 상단 부분이 중요한 문법이 많다는 거. 어쨌든 문법은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 자 해석하러 넘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인 이 학자가 propose, 제시했다. 대절을 제시했다. 대절이 2개 나온다 그랬지. 우리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로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한다고 제시했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 다음에 결집된다. In organized mental structure,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 속에 결집된다고 제시했어. 근데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가 뭐냐면 그 학자가 스키마라고 부른 그런 체계적인 또는 조직화된 정신적 구조 속에서 결집이 된다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석해 준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로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축적을 해서 그 학자가 스키마라고 부른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 속에 이 경험들이 결집이 된다고 제시했다. 인턴 그 결과 these schemas, 이 복수형이거든. 이런 스키마들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를 하고 그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라. 한 가지 이런 방식의 한 가지 잠재적 단점은 대절이다. 우리의 현재의 스키마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와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단점이에요. 우리 현재 스키마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나 사건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단점이야. 이 학자의 대표적인 실정들 중에 하나는 영국 대학교 학생들이 외우게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이한 북미의 민간 설화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특이한 북미의 민간 설화를 영국 대학교 학생들이 외워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 학생들의 기억에 있어서는 글은 더 짧아지게 되고 많은 세부사항들을 생략함으로써 원본과 달랐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대로 기억을 못 해냈다는 거지. 기억에서 쓴 글이 참 신기하지. 이 첫 번째 학생의 기억에서 쓴 글은 그 다음에 주어졌는데 또 한 명의 학생에게 주어졌어. 이 또 한 명의 학생이 외워서 기억하도록. With the result that more unusual detail, 좀 더 특이한 세부사항들이 그의 reproduction 하는 것은 재현이야. 기억에서 쓴 글, 그의 재현으로부터 빠져 있다는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학생에게 외워서 기억하도록 주어졌어.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기억에 썼는데 거기서 빠져 있다고. 원본과 달라. 근데 그걸 두 번째 학생이 줬을 때, 다음 학생이 줬을 때 어떻게 돼? 당연히 첫 번째 학생이 기억한 것에 대해서 뭔가 또 이상이 생긴 상태로 넘어갔겠지. 여기 나오잖아. 그러나 다른 세부사항들은 더해졌어. 참 웃기죠? 겉보기에 그 이야기를 영국인들의 귀에 더 일관되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게. 야, 기억력이 이렇게 100% 전달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절차가 반복이 되었어. 뭐 할 때까지? 1년의 또는 연이은 10명의 학생이 이전의 재현물들을 자기들이 배워서 또는 외워서 그들 자신의 버전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반복이 되었다. 그런 연속의 재현이 끝날 무렵에
그 재현물들은 훨씬 더 짧아졌죠. 짧아졌고 원본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부 사항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전체 이야기가 1930년대 영국 대학생들의 경험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여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의 구성적 본질을 보여준다. 기억의 구성적 본질이란 말은 기억은 인간의 뇌에서 계속 재구성된다는 거야.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계속 재구성되어서 전달되는 거야. 그죠? 이거 빈칸에 멋지죠, 이거. 빈칸. 좋죠? 기억의 구성적 본질. 그리고 The effect of A on B니까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 자기의 신념, 그 전달받은 사람의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과정에서. 자, 소문은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쳐가면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이 학자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 사례의 역할을 한다. 소문도 마찬가지지. 전달되면 전달돼서 끝에 듣는 사람은 그 소문의 본질적인 거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이번 소문은 일반적인 어떤 사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학자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례로서의 역할을 해. 뭐 하면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뭐 하면서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학자가 실험한 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 사례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소문이래. 소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언유로 되돌아가자면 인간의 기억은 녹음기와 같지 않다는 거야. 녹음기는 100% 팩트만 그대로 연결돼가 전달하잖아. 근데 인간의 기억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시간이 지나서 뭘 말하더라도 100%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부를 했는 것이 일주일 전에 공부했는 거, 이틀 전에 공부했는 거, 하루 전에 공부했는 거, 한 달 전에 공부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죠. 내가 시험 치는 날과 멀어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딱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고. 제목 문제 보면 How prior knowledge impacts memory. 이전의다 이게 단어가 이전의 지식이 기억에 영향을 주는 방법,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이게 답이죠 이게. 두 번째는 소문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상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새로운 경험의 필요성. 말이 안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메이크업은 우리가 구성하다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경험이 왜 중요하냐. 틀렸죠? 1번이 정답이죠. 이전의 지식이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까 본문에서 신념과 태도가 그 이해와 기억에 끼치는 영향이란 말 나왔었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여기 나오네, 그죠?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스키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경험하는 사건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지식을 축적을 하고 경험이 체계적인 정신구조 속에 결집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쓰는 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키마 개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서 스키마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였지. 현재 스키마에 맞지 않는 정보와 사건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부터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문장까지는 이 학자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하는데 영국 대학생에게 외워서 기억하도록 특이한 북미 민간설을 제시해 줘놓고 10명의 학생이 순서대로 이전의 제언물을 배우고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어내게 했어. 그 제언물이 훨씬 더 짧아지고 원작의 초자연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져 버렸고 이야기가 1930년대 영국 대학생들의 경험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결론은 실정이 시사해주는 바는 뭐냐면 기억의 구성적 본질,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그랬고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걸로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게 9번째 문장부터 11번째 문장까지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장문을 한번 우리가 풀이해봤습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해서 스키마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서 간접 전개로 출제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라고. 그리고 필요한 단어 외우고 문법 정리해 놓고, 오케이? 자, 우리는 나중에 또 두 번째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